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그림이 있고 행렬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넘파이로 짜면 이렇게 된다. 넘파이로 짜면 이렇게 이런 얘기. 그다음에 그림이 이제 심층 신경망 이렇게 되면 이제 층이 여러 개 계속 쌓아 나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쭉 그리는 겁니다. 이런 거 볼 때 안에는 이제 히든 레이어, 인풋 레이어는 이제 X의 개수, 아웃풋 레이어는 이제 뭐 Y의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그 클래스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신경망 표기법은 우리 아는 건데 뭐 W에 뭐 요게 층의 가중치고 요 이런 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대충 보면은 표현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몇 번째 층인지, 몇 번째 가중치인지 이런 인덱스를 노테이션을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요거 1이라고 주면 바이어스고. 그래서 이렇게 노테이션을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고. 요거 말고 요걸 보고 요런 행렬식은 이제 행렬 그 계산식은 딱 머리에 들어오셔야 돼요. A, W와 X를 곱한 거, 바이어스 더한 거, 그다음에 이렇게 행렬이 되면 이렇게 1차원, 1차원 이렇게 돼서 이게 행렬 곱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외우진 않아도 인식이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넘파이로 짠 다음에 이게 이런 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걸 보고 이렇게 넘파이로 만드는 거죠. 똑같이 만들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인풋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계산은 뭐 자동으로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디테일한 그림일 것 같아요. 자, 1, 바이어스를 위한 1이 있고 X가 2배 들어왔을 때 하나의 이 두 번째가 이제 축을 3개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 축을 만들 때 보면 이 가중축들이 있고 A라는 어떤 최초의 숫자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키면 아웃풋 최종 G라는 애가 나오는 거죠. 그 G가 다음번에 X가 되는 거죠. 다음 레이어에 X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해서 나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그 다음이죠? 이렇게 해서 왔으면 요 G가 그 다음번으로 또 이렇게 가서 숫자를 만들어내고 또 액티베이션 태우고 그 다음에 나오고. 요 액티베이션을 뭘 쓸 건지 혹은 쓸 건지 안 쓸 건지 이건 사용자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다 그냥 뭐 쓴다고 보시면 돼요. 요런 지금 제가 그냥 넘어가지만 이런 것도 한번 잘 봐두시면 좋아요. W를 몇 차원으로, WB를 몇 차원으로 어떻게 해야 계산이 잘 되는지. 나중에 이제 이런 건 간단하지만 CNN 같은 거 하려면 기본 막 그 4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생각보다 이제 어렵습니다. 차원에 대한 얘기는 했죠. 제가 이게 이제 뭐 이런 거는 말씀드렸어요. 스칼라 0차원, 벡터면 저희가 1차원이라고 1, 2, 3 이렇게. 그다음에 매트릭스 여기 이제 2차원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3차원이면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뒤로 또 있는 거. 네, 이렇게 이런 애들 저희가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부르고 이름이 다 있죠. 이거 스칼라라고 부르고 이거 벡터라고 부르고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텐서라고 부르는데 굳이 이제 3차원 이상이면 나 텐서고 사실 텐서라는 용어는 뭐 전통적인 물리학이나 수학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텐서라는 입장에서 보면 0차원 텐서, 1차원 텐서, 2차원 텐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텐서플로우 이름이 이 데이터들이 흘러간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자체를 그렇게 쓰죠. 여기서 말하는 이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이거하고 벡터 내에서 우리가 하는 1차원, 2차원, 3차원 x1, x2, x3 이렇게 쓸 때 a라는 점이 있을 때 얘는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벡터 이런 걸로 보면 1차원 딸이지만 실제로 이 내에서도 또 차원이 있는 거죠. 얘는 3개니까 하나, 둘, 3개면 3차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은 대부분 이거예요. 이게 하나면 1차원, 2개면 2차원, 3개면 3차원, 4개면 4차원. 차원이라는 말을 헷갈리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통 그 이미지 같은 거 넣을 때 보면
대부분 4차원 내지 5차원으로 움직이는데 4차원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뭘 넣어야 될지 그걸 잘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4차원으로 보는 이유가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가로 세로가 있죠. 이미지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색깔을 나타낼 때 컬러기 때문에 RGB 값이 이제 R 값 따로, RG 값 따로, B 값 따로 한 픽셀에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있어요. 보통 채널이라고 그러는데 그 채널의 크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미지가 여러 장을 한 번에 처리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 배치 사이즈 크기, 그래서 보통 이렇게 4차원으로 나타내는데 나중에 이제 행렬 계산식이나 이런 게 헷갈리면 여기에 뭘 넣어야 될지가 애매해요.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이거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행렬이 이렇게 차원이 늘어날 때 어떤 식으로 늘어나는지를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지금 우리가 3개짜리인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우리가 확장을 해서 4, 5, 6이 생겼어요. 그럼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2x3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2x3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쉐입으로 나타내면 이제 내부에서 쓸 때는 그 튜플로 나타내면 2,3 이렇게 쓰는 거죠. 2x3짜리 행열이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하나 더 썼다. 이렇게 뒤로 하나 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매트릭스가 이렇게 뒤로 여러 개 생기게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만약에 4칸을 쌓았다. 4칸. 그러면 요걸 나타날 때 4,2,3이라고 쓸래? 아니면 2,3에다가 뒤에 4를 붙일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행렬을 확장했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쓴다는 얘기, 이게 사실 우리가 볼 때 언뜻 볼 때는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2x3짜리에 뒤에 4가 붙었네. 그럼 이 덩어리가 하나 더 생기면 뒤에 또 2가 붙고 이렇게 확장하면 좋겠으나 근데 이렇게는 확장하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앞에다 붙어요. 2x3짜리가 있었는데 뒤에 4칸이 생기면 앞에 이 덩어리가 2개가 생기면 또 앞에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이유는 뭐 이유라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게 한 줄만 있으면 한 줄만 쓰면 원래 그냥 3이죠. 3. 하나, 둘, 3개짜리. 3입니다. 근데 여기에 차원을 붙일 때 이렇게 밑으로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때도 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2로 할래? 2,3으로 할래? 어떤 게 맞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전통적으로 행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행이 먼저예요. 그래서 2x3이 맞죠? 2x3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맞추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행렬이나 이런 것들이 차원이 늘어나면 앞에 그 개수를 앞에다 계속 붙인다. 앞에다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저도 막 생각하면 헷갈린데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1, 2, 3짜리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3이죠. 3. 우리 3, 이렇게 쓰긴 하지만 그냥 3입니다. 그래서 이거 3,1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3짜리입니다. 차원이 얘는 이렇게 1차원이기 때문에 1차원일 때 이렇습니다. 이게 2차원으로 확장이 되면 1, 2, 3짜리가 2개가 생겼다. 그러면 이게 3줄짜리가 2개가 생겼어. 그래도 무조건 행열의 개념에서 앞에가 늘어납니다. 2,3이 돼요. 2,3.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게 3차원으로 늘어나면 요 세트가 2개가 뒤로 늘어나는 거죠. 네 칸이.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면 얘는 4, 2, 3 이런 식으로 앞에가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4차원으로 늘어나면 이게 덩어리가 또 하나 생기는 거죠. 이거 그림으로는 상상할 수 없죠. 그러면 5, 4, 2, 3 이런 식으로 앞에 계속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최초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뭐 8x8 이런데 보통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 8x10짜리였다. 그림이.
그러면 픽셀이 8 x 10짜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나타낼 때 우리가 텐서로 그냥 다 이런 데이터를 통칭해서 그냥 텐서라고 부를게요. 텐서는 2차원짜리 텐서입니다. 매트릭스죠. 그러면 얘는 8, 10짜리로 만들어줘서 그래야 넘파이 어레이도 이렇게 만들어줘요. 넘파이 어레이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계산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1차원에는 이렇게 2차원이 1차원 8 x 10짜리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채널이 있다 그랬습니다. 채널은 이렇게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의미상으로. 왜냐하면 픽셀당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픽셀당 3개씩 있어야 되잖아요. 세트가. RGB 값이 있어야 되니까. 요 똑같은 픽셀에 R값, B값, G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리면 굳이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3차원으로 늘어나면서 얘가 3개니까 3, 8, 10 요런 매트릭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요런 그 어레이를 만들어줘야 실제로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게 그림 한 장이잖아요. 한 장. 우리가 그림을 10장을 한 번에 하고 싶은 거예요. 5장. 그럼 요 세트가 5개가 있는 거죠. 요 세트가. 그러면 얘가 4차원 늘어나면서 3, 8, 10짜리를 6장.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CNN에서 데이터를 넣어줄 때 이렇게 넣어줘. 요거가 배치 사이즈. 몇 개씩 처리할래? 채널의 수. 흑백이면 1이겠죠. 컬러면 RGB 값 3개. 그 다음에 요게 그 행열이니까 행의 개수는 이게 하이트죠. 하이트. 얘는 가로. 하이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헷갈려서 이제 가로 세로였나 얘가 여기였나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어레이를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마지막에 여기 아이덴티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 그 아까 액티베이션 펑션 할 때 우리 액티베이션 펑션 쓸 때 여기 한 다음에 여기 넘어갈 때 액티베이션 펑션 쓰잖아요. 여기 넘어갈 때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는데 요게 스텝 펑션도 가능하고 뭐죠 또 시그모이드도 가능하고 렐루도 가능하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때 아이덴티 펑션 그러니까 항등 함수를 쓸 수 있어요. 그냥 똑같이 여기 10 나오면 그냥 10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한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쓰냐면 형식을 맞추려고. 형식을 맞춰서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얘 쓰냐 얘 쓰냐 얘 쓰냐 항등 함수를 쓰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안 쓰면 그냥 하면 돼. 그러면 이제 규칙이 바뀌는 거죠. 뭔가 태울래 안 태울래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태우는 걸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대신에 요 함수를 항등 함수라는 걸 주면 그냥 안 하겠다는 거하고 의미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언제 많이 쓰냐면 마지막에 뽑을 때 내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면 시그모이드로 뽑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마지막에 요거는 은립층에서 쓰는 액티베이션 펑션이고 마지막 출력층에서도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는데 이 출력층에서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쓰는 거고 마지막에 출력층에서 쓰는 액티베이션 펑션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쓰는 거는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원래 셋 중에 하나라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여기를 내가 둘 중에 하나 바이너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면 돼요. 액티베이션 함수.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하고 싶다. 그럼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걸 씁니다. 소프트맥스는 중간에 은닉층에서는 안 써요. 출력층에서만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시그모이드가 소프트맥스의 특별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원래 둘 중에 하나 할 때도 노드 2개였잖아요. 이때 소프트맥스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1-P니까. 그래서 그때는 시그모이드를 쓰면 된다. 그래서 결국에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건 소프트맥스 함수 중에서 둘 중에 하나일 경우 수식을 풀어보면 결국 얘가 같아져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서 그냥 숫자를 예측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숫자. 그럼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리그레이션. 그러면은 이걸 뭘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항등함수를 씁니다. 사실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래도 쓰는 거죠. 왜? 시스템을 똑같이 맞추려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수치 맞추는 리그레이션에서는 출력층에서 쓰는 액티베이션 펑션은 항등함수. 그 다음에 바이너리를 맞추는 클래시피케이션에는 시그모이드. 그 다음에 멀티 클래스를 맞추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소프트맥스. 단 시그모이드는 소프트맥스의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출력 함수는 항등 함수하고 소프트맥스만 쓰면 되죠. 네. 근데 항등 함수는 안 쓴다고 보면 사실은 출력층에서 쓰는 함수는 소프트맥스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소프트맥스는 연립층에서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쓰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항등 함수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냥 들어온 거 그대로 일단 하는 거예요. 요게 요런 것들을 지금 한 레이어를 따라가면서 구현한 거예요. 여기서 요로 갈 때 구현한 거. 여기서 요로 갈 때 구현한 거. 왜 잘 보시면 X 두 개 바이어스 하나로 A 예측하는 거죠. A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그모이에다가 A1을 넣은 거죠. A1이 뭔가 봤더니 여기서 만든 또 네. 요걸로 요렇게 한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넣었더니 요게 나온 거죠. 요걸로 구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는 들어가는 게 세 개죠. 네. 세 개를 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서 구현을 한 거예요. 순차적으로 요 그림이 지금 넘어가는 데이터가 흘러가는 모양대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 신경망 우리는 뭐 이렇게 해보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 패키지 같은 거 쓸 때 이렇게 구현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층이 만약에 100개다 그럼 이거 100개 진짜로 구현을 해요.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를 들어서 노드가 100개야 그리고 층이 100개야 그럼 거기에 웨이트들을 다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죠. 자, 그래서 위에서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갖다가 얘가 이제 한 번에 쭉 함수로 정리를 한 거예요. 보세요. 아이덴티티 펑션은 그냥 들어온 거 그대로. 그다음에 인인 네트워크라는 걸 보면 이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인인 네트워크를 호출하면 네트워크라는 그냥 딕셔너리를 만든 다음에 네트워크 지금 비어 있죠. 근데 이거 딕셔너리죠, 딕셔너리. 딕셔너리에 W1이라는 거 주면 별로 없잖아 여기. 없으면 할당이죠. W1이라는 거를 어레이로 이게 몇 바이 몇이에요 지금? 하나, 둘, 셋. 2바이 3짜리 어레이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B는 세 줄짜리 이렇게 만들어요. 요걸 맞춰야 돼요. 우리가 잘 맞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W2는 이렇게 요 그림을 보면서 요 개수대로 맞추는 거예요. 쭉 다 맞춰서 W 하나, 둘, 세 개. 그다음에 B 세 개. 이렇게 네트워크를 초기화했어요. 그냥 빈 걸로 개수만 맞춘 거예요. 개수만. 네. 그다음에 포워드라는 게 뭐예요? 포워드 요 흐름이죠. 요렇게 진행이 가잖아요. 지금 처음에 여기 있다가 이따 넣었을 때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거를 뭐 해야 될지를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포워드 할 때 네트워크를 주면 그 네트워크하고 처음에 최초에 들어가는 건 X밖에 없어요. 우리는 X만 넣어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X를 인자로 받아서 W1, W2, W3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B1, B2, B3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W1, W2, W3 얘네들은 지금 이 함수 안에서만 쓰는 거죠. 근데 이 함수가 끝났다고 해서 웨이트가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딘가는 저장해놔야 되죠. 그거를 네트워크라는 변수 안에 딕셔너리에다 저장을 했어요. 파이썬 할 때 기억나세요? 이게 그 리스트를 주면 원본이 추정이 되고 뭐 기억 안 나시나? 어떤 함수가 있으면 내가 여기서 a 이퀄 1 이걸 a 이퀄 2로 변경하면 이 함수 내에서만 변경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리스트를 받으면 lst라는 걸 받으면 내가 lst의 0번째를 1 이렇게 바꾸는 순간 여기 밖에서 이게 바뀐다. 이런 얘기 기억나세요? 메모리 그리면서 a는 1, a를 2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된다. 근데 LST는 1, 2, 3 이렇게 있으면 LST의 0번째를 바꾸면 새로 메모리가 할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찾아가서 바꾼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메모리가 어떻게 잡은 거냐면 네트워크라는 메모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메모리를 갖고 그냥 변수 이름이에요. 네트워크. 이 안에다가 W1, W2, W3, B1, B2, B3라는 메모리를 잡은 거예요. 딕셔너리로. 그래서 여기에 요거를 어레이로 이렇게 잡았죠. 만큼. 그래서 forward라는 함수를 짤 때 네트워크를 인자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x 값을 받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x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세팅할 거예요. 그때 w1 이퀄 네트워크의 w1이라고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너무 기니까 내가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바꾸면 w1이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문장은 이거거든요. 얘가 얘를 가리키게 돼.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w1을 수정을 하면 여기서 수정을 하면 원본 네트워크에 있는 w1이 수정된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좀 빠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배웠던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 다시 네트워크라는 메모리를 바깥에다 이렇게 크게 잡아놓고 함수 내에서 내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W1이 얘를 가리키게끔 만든 다음에 W1을 수정하자. 왜? 이걸 다 달고 맨날 계산식을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함수 내에서는 W1, W2만 쓸 거예요. 계속. 그런데 결국 얘가 이렇게 가리키게 돼 있으니까 얘를 수정을 하면 여기가 수정이 됐다. 그런 식으로. W1 이런 건 계속 보존이 돼야 되니까. 계속 학습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도 써야 되니까. 그래서 forward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팅하고 이제는 그냥 계산하면 되죠. W1하고 들어온 X하고 내적 구해가지고 B를 더해서 이걸 A1으로 하자. 그 다음에 A1을 시그모에다가 넣어가지고 G1으로 하자. 이걸 똑같이 A1, A2, A3에 대해서 다 하자. 바이어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용만 하고 아웃풋이 없죠. 바이어스는 아웃풋이 없습니다. 그림 잘 보세요. 바이어스를 썼지만 나갈 때 다음 이 얘를 만들 때는 바이어스는 들어가기만 하고 시그모이드 같은 거에 아웃풋으로 나오질 않아요. 얘는 아웃풋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에다가 바이어스를 쓰는 내용은 없는 거죠. 그래서 1, 2, 3을 순차적으로 하고 마지막에 y를 아이덴티 펑션에 넣어서 원래 안 넣어도 되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만든 이유가 나중에 이 forward 만들 때 아이덴티 펑션도 인자로 받으려. 그러면 나중에 쓰는 사람이 인자로 아이덴티 펑션을 주든가 시그모이드를 주든가 뭐 그걸 쓰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시스템을 다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행은 이렇게 하는 거죠. 먼저 네트워크는 인인 네트워크 해주면 얘가 실행되는. 그럼 메모리가 딱 할당이 되는 거죠. 메모리가 딱 초기화돼서 할당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x를 설정해. 인풋 값이니까 이건 우리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자, x는 난 몇으로 할래? 설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forward라는 함수에다가 아까 초기화한 네트워크하고 내가 지금 설정한 x를 주면 쭉쭉쭉쭉 계산해갖고 y를 우리한테 돌려줍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y를 이렇게 2개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림이 y 2개 받는 거였습니다. 요 네트워크대로 지금 쭉 진행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개념을 다 붙이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코드들도 조금 그래도 자세히 보시는 게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 우리가 진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 패키지를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하고 해보는 거예요. 원리가 있으면 수식으로도 해보고 배열로도 나타내보고 우리가 프로그램으로도 따보고 원리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패키지를 쓸 때 그 안이 어떻게 되는지 상상이 가능해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돼 있겠죠. 우리는 기본만. 여기 앞에서 했던 얘기 나오죠. 출력층은 조금 설계를 다르게 합니다.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는 이름은 똑같이 활성화 함수라고 부르지만 사실 활성화 함수 개념은 아니죠. 예, 원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얘를 살릴까 죽일까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써왔기 때문에 똑같이 이름을 그냥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회귀일 땐 상등함수를 쓰고 분류일 땐 소프트맥스를 씁니다. 근데 사실 바이너리 분류일 땐 시그모이드를 쓰는데 굳이 이렇게 안 나누는 이유가 소프트맥스로 사실 털이 가능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등함수는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얘가 얘야, 얘가 얘. 그냥 중간에 더미로 하나 넣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프트맥스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프트맥스 함수는 계산 비용 감소를 주는 추론 승력화. 네, 그래서 우리가 막 네트워크를 통과해 와서 세 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거를 만약에 네트워크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1이니 맞추는 애고 0이니 맞추는 애고 얘가 1이니 맞추는 애고 얘가 2니 맞추는 애예요. 이렇게 우리가 설계했어요. 막 이렇게 와서 최종적으로. 그랬더니 결과가 얘가 예를 들어서 뭐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얘는 뭐 그냥 쉽게 계산 쉽게 20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30 이렇게 나오겠어요.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 요번에 x를 넣었어요. 우리가 x 세트를 쭉 넣었어요. 그럼 y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학습은 다 됐다 치고 통과해서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0을 예측하는 노드고 얘는 1을 예측하는 노드고 얘는 2를 예측하는 노드예요. 그래서 저 결론을 어떻게 낼 거냐면 y는 2라고 예측하려고 합니다. 2라고. 왜? 이 값이 제일 크니까. 얘는 0이라고 생각하는 거, 1이라고 생각하는 거, 2라고 생각하는 건데 2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y를 2라고 예측할 거예요. 자,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정교화해 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정교화 이걸 조금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얘는 10인데 그냥 10이 아니고 다 더한 것분의 10이라고 하고 싶어요. 20인데 그냥 20이 아니고 다 더한 것뿐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숫자가 다 더한 몇이에요? 하필 60이네요. 좀 맞추고 싶은데 딱 떨어지게. 딱 떨어지게 맞추려면 50으로 맞추. 50으로 맞추려면 얘를 5를 빼서 그럼 여기가 또 안 맞는 25. 15. 그냥 맞나요? 더 헷갈리네요. 그냥 원래대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얘는 6분의 1인가요? 6분의 1. 그냥 분수를 쓸게요. 얘도 6분의 2, 얘는 6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얘는 계산 가능하다. 0.5. 얘는 3분의 1, 0.333인가요? 0.3333. 얘는 0.15인가요? 뭐 하여튼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규화가 되는 거예요. 원래 10, 20, 30 이렇게 결과를 내놓지 않고 이거를 정규화해서 0.5, 0.3, 뭐 0. 몇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분모를 얘네들을 다 더한 걸 썼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더하면 당연히 결과가 1이죠. 분모를 얘네들의 합을 썼으니까 당연히 이거를 세 개를 더하면 얘네들의 결과가 합이 1이죠. 왜냐면 이거 세 개 더하면 당연히 6분의 6이잖아요. 이렇게 정규화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하려고 이거를 그냥 정규화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음수가 나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음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얘네들을 그냥 더하지 않고 익스포넨셜을 취해서 해줍니다. 숫자에다가 그냥 하지 않고 다 익스포넨셜을 취해서 해줍니다.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수의 0은 1이니까 요 1을 기준으로 해서 요런 함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얘 특징은 뭐냐면 아까 20 같은 애도 익스포넨셜을 취하면 0보다 큰 값이 항상 0보다 큰 값이 그래서 0을 맥시멈으로 해서 0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x를 뭘 집어넣어도 y는 0보다 큰 양수가 나옵니다. 양수가 아니죠. 양수 플러스 0. 뭐 끝까지 가면 0은 아니지만 0에 최상인접한 값이 나오니까 양수라고 해도 무방하겠네요. 양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음수일 때도 커버가 간다.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실은 뭐 크로스 엔트로피 이런 거하고도 연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익스포넨셜을 Q에서 더해서 그거를 나눠주는 이거밖에 없어요. 수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메이션 익스포넨셜 분의 익스포넨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을 다 더한 거분의 자기 자신 하고 싶은데 그냥 하지 말고 다 그냥 싹 익스포넨셜 Q에서 하자는 얘기예요. 별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의 특징은 뭐냐면 소프트맥스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더하면 1이다. 다 더하면 1이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양수값으로 나옵니다. 뭐하고 닮아있죠? 확률입니다. 확률. 얘가 0, 다 0부터 1 사이로 나올 거 아니에요. 0부터 1 사이로. 0부터 1 사이로. 다 더하면 0이 1이잖아요. 그리고 다 양수값이에요. 굉장히 확률값과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확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확률처럼 쓰는 거죠.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6분의 1, 얘는 6분의 2, 얘는 6분의 3이네. 익스포넨셜 하면 숫자는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1을 0이라고 예측한 확률이 6분의 1이고 1이라고 예측한 확률이 6분의 1이고 2라고 예측한 확률이 6분의 3이네. 그러니까 나는 2라고 예측하는 걸로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이면 바이너리. 얘는 0이라고 예측하는데 얘는 1이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유에 의해서 만약에 얘가 0.3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빼박 0.7이죠. 숫자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가 익스포넨셜로 정규화를 할 거니까 얘는 빼박 0.7이라는 거죠. 다음번에 얘가 0.9가 나오면 얘는 빼박 0.1이에요. 소프트맥스를 정규화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굳이 이렇게 두 개를 안 쓰고 하나만 한 다음에 그냥 나는 1을 예측하는 애만 만들고 싶어. 1을 예측하는 애. 그러면 얘가 0.7이 나오면 우리가 이 가상에 안 했지만 얘는 0.3일 것이고 얘가 0.1이 나오면 가상에 얘는 안 했지만 0.9가 나올 거잖아요. 왜? 얘가 P라고 하면 얘는 1-P 해주면 되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세 개면 안 돼요. 세 개면 얘가 0.3이라도 이게 어떻게 분류가 돼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세 개는 안 돼요. 특별히 두 개 중에 하나만. 두 개 중에 하나만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쓰려면 원래는 노드가 두 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 버리고 하나만 갖고 해도 충분하다. 왜? 얘는 빼박 1-P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식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시그모이드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생겼죠. 다시 한번 그리고 좀 말씀드리면 제가 x라고 쓰는 거 이런 거를 항상 xy라고 쓰잖아요. 근데 그 x가 아니라는 거 늘 생각하셔야 돼요. x가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는 제가 g 꼴 어쩌고저쩌고 x 막 이렇게 썼죠. y는 뭐뭐뭐의 g 이렇게 썼잖아요. 요거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얘가 x가 아니라 근데 평소는 이렇게 안 써요. 얘도 y 그냥 두 개 있으면 그냥 xy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정사각법 같은 거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 최소값 찾는 문제 할 때 여기 x 이렇게 y 실제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xy 아니라 우리가 넣는 x가 아니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w라는 거 여기는 y가 아니라 코스트 펑션이라는 거 근데 보통 어떤 책에서도 이렇게 안 써줍니다. xy라고 써줘요. 네. 그래서 그 x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쓸 때도 이 x는 그냥 대표적인 x라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풋 값이 아니에요. 네, 그냥 대표적인 x입니다. 요거를
시그모이드 함수 이렇게 쓰죠. y 이꼴 이렇게. 그럼 자 소프트맥스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0을 예측하는 애, 1을 예측하는 이런 애들을 볼게요. 1을 예측하는 애는 어떻게 생겼냐면 익스포넨셜에 내가 만약에 이 값이 뭐라고 나왔다면 여기 x라고 나왔다면 x1 얘는 x0라고 쓸게요. 이건 우리가 들어가는 인풋 값이 아니라 그냥 대표값으로 쓰는 거예요. 실제로 익스포넨셜의 x1을 할 거예요. 아까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x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x0 두 개 더한 거분의 자기 자신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두 개 더한 거분의 자기 자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게 소프트맥스잖아요. 요게 그래서 요거 말고 자 요거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요거 입장에서 자 제가 이거를 두 개를 안 하고 얘를 고정시켜 놓으려고 고정시켜. 그러면 얘를 고정시켰으니까 얘는 익스포넨셜 x1 그대로고 얘는 모든 수의 영승은 1인 거 아시죠? 모든 수의 영승은 1인 거. 그래서 익스포넨셜 아니라 뭐 익스포넨셜 누가 와도 모든 수의 영승은 1입니다. 그래서 얘는 1이 돼요. 그리고 얘는 그냥 그대로 익스포넨셜 x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 위를 제가 익스포넨셜 x1으로 나눠볼게요. 아래 위를.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익스포넨셜 x1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얘는 똑같으니까 약분해서 1이죠. 얘도 약분해서 1이에요. 그러면은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익스포넨셜 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x1 분의 전체 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분모는 1이죠. 지금 이렇게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어렵지 않죠? 깨끗하게 써볼까요? 익스포넨셜의 x1 더하기 1 분의 익스포넨셜의 x1이고 아래를 익스포넨셜로 나누면 익스포넨셜 x1 분의 익스포넨셜 x1 더하기 익스포넨셜 x1 분의 1 분의 익스포넨셜 x1 분의 익스포넨셜 x1 약분되니까 얘 1, 1 이렇게 되죠? 다시 쓰면 1 더하기 익스포넨셜 x1 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분의 1 이거는 x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이거 아시나요? x의 1승 x의 제곱 그래서 x의 2분의 1승은 뭐예요? 루트 x죠.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이거 아시죠? x의 제곱분의 1은 뭐예요? x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배웁니다.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곱하기 나누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쓴다는 거는 그냥 수학적인 룰이에요. 그러다 보니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x1, x2, x0 이게 의미가 없죠. 이 수식 전체 x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냥 이거 x라고 쓰면 되잖아요. 이거죠. 이게 뭐예요? 시그모이드 함수잖아.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마이너스 빼먹었네. 지금 얘가 얘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지금? 소프트맥스 함수에서 이 한 노드를 제로로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를 보자는 거. 그러니까 결국 수학적으로 시그모이드 함수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뭐예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소프트맥스의 특별한 경우인 거죠. 언제가 특별한 경우예요? 바이너리를 할 때. 특히 0을 고정시켜 놓고 1만 보겠다. 이럴 때가 시그모이드 함수로 수학적으로 귀결이 돼요.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의미상으로도 얘를 더한 거분의 이거니까 얘가 0.7이면 넌 1-0.7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원래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었고 소프트 함수가 있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소프트맥스 함수를 먼저 생각하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유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시그모이드 함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도를 해보니까 결국 얘가 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수학이 굉장히 대단하죠. 이제 의미상으로 똑같은데 결국 수식으로도 풀어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그때 말했던 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현실의 문제를 수학으로 바꾼 다음에 풀었더니 다시 역으로 이렇게 올렸어. 근데 수식 풀어보니까 얘하고 같네? 그러면 현실에서도 얘하고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죠. 얘기가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요런 개념입니다. 아, 닿으시죠?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더한 거, 노드 다 더한 거 중에 자기 자신을 하려고 했는데, 정교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냥 익스포넨셜을 취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게 소프트맥스 함수의 개념입니다. 근데 특별히 바이너리일 때 0을 고정시켜 놓고 1에 대해서만 봤더니 결국 시그모이드 함수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출력층은 정리하면 출력층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씁니다. 회기일 때는 상등함수를 그냥 쓰죠. 그냥 바로 쓰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세 개 안 나오죠. 출력도 하나밖에 안 하죠. 그다음에 소프트맥스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일 경우에는 소프트맥스를 쓰는데 이렇게 이 노드가 세 개죠. 그러면은 이거분의 뭐 이거분의 뭐 그래서 결국 확률처럼 쓰는 거예요. 확률처럼. 소프트맥스 함수를 정의하자. 그럼 아주 간단해요. 익스포넨셜 취한 다음에 다 더한 거분의 자기 자신. 그냥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이게 소프트맥스.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소프트맥스 태우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보시면 0.01, 0.2, 0.7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왜냐하면 더한 거분의 자기 자신. 당연히 이 y를 y가 이렇게 생겼는데 y점 썸 하면 세 개 다 더하면 당연히 1. 당연히 세 개 더한 건 1. 마치 확률처럼.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좀 정리가 되시나요? 용어 정리를 좀 하면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그다음에 바이어스, 중간에 있는 애들 웨이트, W들, 그다음에 X 값들,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애들 액티베이션 펑션,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애들도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특별히 출력층에 있는 애들은 항등함수나 소프트맥스 함수. 그다음에 뭐 리그레이션일 때는 이 동그라미가 하나면 충분하고, 네.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일 때는 그 클래스의 개수만큼 있어요.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지금 계속 하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도 짜보는 거예요. 간단간단. 어렵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하지 말고 보세요. 지금 이런 거 이렇게 좀 넘파이도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네, 브로드캐스팅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나누기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프로그램 짜는 사람의 팁인데 오버플로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익스포넨셜을 취하면 들어오는 값이 이렇게 1000만 돼도 너무 커져요. 한번 해볼까요? 네. 벌써 이거 별칙치 나왔죠. 에라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이거를 다 더해서 하려고 하는데 세 개를 다 더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값이 A, B, C예요. 그러면 익스포넨셜 A 더하기 익스포넨셜 B 더하기 익스포넨셜 C 분의 익스포넨셜 A.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값 자체가 여기가 1000만 와도 이의 천승이 어마무시하거든요. 너무 커요, 숫자가. 이거 거의 오버플로. 우리가 파이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메모리를 넘어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차피 계산한 다음에 결국 분수를 취하면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럼에도 중간 계산 과정에서 이 값이 커지기 때문에 컴퓨터에 메모리 오버플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쓰는 팁인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 수식 한번 잘 볼게요. 서메이션 써도 괜찮죠? 서메이션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지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조그맣게 써야 돼서 수정기 하려면
자, 요거를 나타낸 거예요. 지금 요거 익스포넨셜 AK라고 되는데 한 첫 번째 익스포넨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요거를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보기 좋죠. 세 개니까. 서메이션 빼고. 자, 이럴 때 아래 위에다가 C라는 숫자를 곱해줄게요. 그냥 100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1000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상수. 똑같잖아요. 아래 위에다 곱하면. 여기에다가 C를 곱해볼게요. 여기도 C를 곱해. 똑같잖아요. 그치? 아래 위에다 곱한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얘는 결국 얘를 그 아, 음, 하기 조금 어렵나? 했나? 요거만 한번 볼게요. C 곱하기 익스포넨셜 A를 하는데 이거를 이 C를 요 안으로 지수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익스포넨셜의 A에 더하기 로그의 C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수집이 괜찮으신가? 요 위에 있는 항이 지금 그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걸 다시 풀어보면 익스포넨셜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로그 C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수의 더하기는 곱하기니까 2의 2승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2의 2승 곱하기 2의 3승 이게 똑같죠? 할 때 우리 이거 계산할 때 2에 요거 두 개 더해서 2 더하기 3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2의 5승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지수의 더하기는 밖으로 내려오면서 곱하기가 돼요. 그래서 지수의 더하기는 밖으로 내려오면서 곱하기가 돼요. 역으로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건 이렇게 지수끼리 더할 수 있죠. 2의 2승 곱하기 2의 3승은 이 두 개를 더해서 2의 5승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려운 수학 아니에요. 이게 막 숫자가 아니라 막 기호라서 그런데 이게 어려운 수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는 익스포넨셜의 로그의 C면 이거는 그냥 C예요. 요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로그 C라는 것 자체가 로그 C라는 게 원래 익스포넨셜이 베이스죠. 네. 로그 C가 익스포넨셜 2의 C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맞나요? 2의 로그의 C. 이거 아닌데? 그죠? 로그라는 게 이런 정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2의 C승이 이거에 얘는 로그 2의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얘는 이거 이퀄 로그 2의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그 2의 C.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인정을 하는 걸로 하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냥 C입니다. 얘가. 그래서 결국에 얘가 앞에다가 C를 곱한 거를 갖다가 로그로 집어넣고 싶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런 수식에 의해서.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다 버리고 결국 얘는 요 위에 것만 보면 익스포넨셜의 A에다가 C를 지수를 올리고 싶은데 얘는 로그를 취해서 올릴 수 있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그의 베이스는 다 익스포넨셜이에요. 이거 아시죠? 원래 로그는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로그 3 하면 대부분 베이스가 10입니다. 우리 그 탄용 로그라는 거 많이 썼었죠. 근데 우리 수학이나 물리학에서는 대부분 이 베이스를 익스포넨셜 2.71 얼마 되는 숫자로 하죠. 이거를 예전에는 우리 ln이라고 배웠어요. ln 3 이렇게. 근데 저희 로그 하면 ln입니다. 베이스 10짜리 잘 안 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기가 조금 복잡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런 걸 똑같은 걸 얘도 할 수 있죠. 분모에서도. 그럼 얘도 이렇게 익스포넨셜 A의 로그 C가 이렇게 올라가는 각각에 대해서 다.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밑에 있는 애들도 익스포넨셜의 A 더하기 로그 C 이런 애들이 계속 더해지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필요 없잖아요. 아래 위 약분할 수 있잖아요. 아래 위 약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A의
C 이렇게 나눠. 결국 여기서 C'이라는 건 뭐냐면 어차피 C도 상수, 로그 C도 상수잖아요. C도 상수, 로그 C도 상수. 그러니까 로그 C 달고 다니지 말고 그냥 C'이라고 놓자는 거예요. C'. 얘도 C'이라고 놓자는 거죠. 그러면 결국 수식이 익스포넨셜에 A 더하기 로그 C 어차피 상수니까 그냥 C' 이렇게 놓자는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에 A에 더하기 A1 더하기 C'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이 서메이션 D 이런 모양으로 지금 만들잖아요. 결국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원래 우리가 10, 20, 30이었으면 이거 익스포넨셜 10, 익스포넨셜 20, 익스포넨셜 30 원래 이렇게 할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1000이면 2000이면 3000이면 1000, 2000, 3000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너무 큰 거야. 오버플로우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1000 대신에 1000 더하기 상수를 해도 똑같다는 거잖아요. 1000 더하기 상수를 해도.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졌네요. 복잡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게 1000, 2000, 3000일 때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익스포넨셜에 1000 빼기 990 해도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익스포넨셜에 2000 빼기 990 해도 똑같다는 얘기. 익스포넨셜에 3000 빼기 990 해도 똑같다는 얘기죠. 뭔가 상수를 똑같이 떼주기만 하면 얘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상관없다는 얘기. 물론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숫자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줄이고 싶은데 나만 줄이면 안 되니까 다 같이 줄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왜? 아까 같은 수식 경기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상수를 그냥 익스포넨셜 취하지 말고 동일한 수를 빼서 뭔가 계산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수를 뺄 때 뭘로 그거를 결정하면 될까? 여기 보시면 C를 빼주는데 이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익스포넨셜을 그냥 안 취하고 C를 빼주죠. 각각의 수에서 C를 빼줘서 하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C를 뭘로 하면 될까? C를 요거를 뭘로 하면 될까? 뭘로 하면 될까? 가능한 숫자를 줄이고 싶은 그렇다고 만약에 40 했어요. 근데 들어온 숫자가 10만이면 어떻게? 10만 했어요. 들어온 숫자가 20만이면 어떻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숫자의 맥시멈을 잡습니다. 맥시멈. 여기 같은 경우에 3,000을 잡습니다. 그러면 1000 마이너스 3,000, 2000 마이너스 3,000, 3000 마이너스 3,000 이렇게 적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음수 나오죠? 상관없죠? 우리 아까 익스포넨셜 함수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3,000이라도 결국 양수입니다. 그럼 얘는 아마도 숫자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3,000 마이너스 3,000 했으니까 익스포넨셜이 1승이니까 그냥 얘는 2겠죠. 2.71 얼마쯤 되는 숫자예요. 얘는 뭔가 이거보다 훨씬 작은 숫자. 얘도 훨씬 작은 숫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1보다 작은 숫자로 나올 거예요. 그래도 그걸로 하나 이걸로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C를 정할 때 이렇게 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냥 하면 좋겠는데 오버플로우 때문에 안 되니까 수직 경계를 하는데 이 내용은 다른 건 없고 아래 위에다 동일한 숫자를 곱해도 똑같다는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개를 하고 했더니 결국 그 숫자에 뭔가 상수를 더하거나 빼서 해도 똑같더라. 이걸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숫자의 맥시멈을 상수로 잡은 다음에 모든 수에서 맥시멈만큼 빼서 하면 최소한 오버플로우는 없다는 얘기죠. 숫자를 굉장히 줄이겠다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가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팁을 줍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 그래서 항상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우리가 직접 짤 일은 없지만 그래도 C라도 프로그램을 짤 때는 오버플로우를 늘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팁을 이용해서 짜면 돼요. n이 더하면 1이죠. 여전히 똑같습니다. 개념은. 이거는
요 소식 관련된 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출력 중에 뉴런스는 어떻게 되죠? 이게 0부터 9까지 예측하는 거면 10개 있어야 되고요. 획이면 1개만 있어도 됩니다. 그다음에 분류일 때 둘 중에 하나 예측할 때는 원래는 2개지만 우리는 하나 해도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이해가 나간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살짝 있을 수도 있는데 뭐 크게 보면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 소프트맥스까지 중요한 건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은 시그모이드나 뭐 이런 거 쓰는데 우리는 주로 렐루. 그다음에 여기는 그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에 따라서 출력중의 개수를 결정해주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쓸지 항등 함수를 쓸지 이런 것도 결정해 줍니다. 여기에 렐루 이런 건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건 액티베이션 펑션이 맞고 요건 액티베이션 펑션은 아닌데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은리층에 쓸 수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과 출력층에 쓸 수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다르고 너무도 다릅니다. 사실. 그런 걸만 잘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 신경망 코드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거. 우리가 이걸 직접 짜진 않지만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팁들도 있다는 거. 프로그램 짤 때 팁,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